안녕하세요. 올타임하입니다. 오랜만이다 여러분. 다들 잘 계셨죠? 사이드 브리핑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요. 과거에 작년 올타임하이 상반기에 63,000, 65,000 찍고 하락이 한번 다이빙이 와서 28,000이 온 뒤 다시 올타임하이를 69,000, 7만 가까이를 찍었죠. 그래서 보시면 전 올타임 하이를 찍고 내려와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갔으니까 사실 요 부분이 요 부분에서 마무리가 됐다면 한 번 더 동력을 얻어서 찍으러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라인이 깨졌죠. 37,000 라인이.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영상에도 37,000, 4만 요 라인이 중요하고 요게 깨지면 바로 매수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락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현재 2만 불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이제 불장 때를 좀 공부를 같이 해본다면 요 4년 전으로 돌아가겠죠. 2016년, 17년 쭉 올렸던 게 2만 불 가까이까지 오르고 내려서 한 5천 불까지도 내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횡보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횡보가 근데 이렇게 보시면 원이 반원 모양이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 형성하면서 결국 한 번 더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 하락에서 받쳐주고는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쭉 4년 사이클에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만약에 시간으로 그걸 상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올리고 쭉 내리고 여기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모이고 있는 것들 횡보하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언제 어떤 타이밍에 매수하냐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각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얼마나 리스크를 핸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전 늘 이제 장투하는 코인, 스윙하는 코인, 단타 뭐 이런 식으로 포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도 장투 비율은 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스윙 비율은 40K, 37K가 깨졌을 때 현금화를 좀 해둬야 된다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기다리면서 바닥권이라고 보고 분할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저 앞에 보여드린 역대 크립토 윈터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기관과 고래들은 앞으로 저점이 어디까지인지 확신을 못해도 바닥권이라고 보고 매수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만 BTC 지갑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고래와 이 정도면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개인이 쉽게 살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도 비트코인 가격의 전망이 그냥 중립으로 보다가 최근에 낙관으로 전환을 했고 이 비트코인 먼슬리 보고서에서 온체인 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고 추가 하락 여지는 제한적 있을 수는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0주 이동 MMA죠. 장기 및 단기 홀더 2017년 고점 과거 등을 보고 이러한 경우가 흔치 않다. 그리고 극과매도 상태 많이 팔고 있다. 역사상 지금 단 4차례 뿐이었다. 이 정도로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하락은 할 수는 있죠. 추가 하락 여지는 있지만 시장이 지금 혼자 하락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폭풍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이 우려할 이유는 거의 없다. 자, 일단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잡알트. 잡알트가 떨어진 건 잡이 아닌 찐코인인 비트가 떨어져서입니다. 비트가 떨어진 이유는요.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닌 나스닥과 S&P 500이 하락해서입니다. 그럼 나스닥을 하락한 이유는요. 나스닥만의 문제가 아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아니 코로나 19 전 세계가 돈을 너무 많이 찍었던 이유로 돈 자체가 너무 풀려서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코인만이 문제가 아니면요. 또한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면요. 지금 조금만 더 집중하고 공부하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암호화폐 앱이 손길이 끊겼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있어요. 시장을 이용자가 140만 명 뚝 이제 감소를 했는데 업비트 비썸 다양한 거래소 앱에서 850만에서 710만 명으로 16%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최근. 증권도 마찬가지죠. 1392만 명에서 1448명으로 빠져버렸는데 코인이 좀 더
워낙 아직까지는 이제 주식만큼에 대한 리스펙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감소한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빠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 우리가 뭐 바닥에 바닥 밑에 바닥을 잡으려기보다는 적립식 혹은 적은 돈으로 이제 분할 매수하시긴 좋아 보입니다. 뭐 진짜 여기에서 이게 바닥이냐, 찐 바닥이냐, 돈으로만 지금 사면 내일 오르냐 이렇게 접근하는 시장은 아니고요. 시장이 어쨌든 지금 식을 때 외면을 한다면 다시는 못 잡을 기회일 겁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정리해드리면 7월이 바닥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기 원한다면 세 가지만 기억해서 매수하세요. 첫 번째, 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하면 매수하겠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때는 비율을 좀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전망보다 낮아졌을 때, 혹은 FOMC 금리 인상이 0.5% 밑으로 발표를 하겠다. 7월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됐다.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나와도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때는 매수하셔야 돼요. 이런 뉴스를 들으시면. 자, 제가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던 이유가 한국을 제 한 달간 이제 출장을 다녀와서였는데,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만났어요. 첫 번째, 사업가들을 좀 만났고, 두 번째,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좀 만났는데, 사업가들의 입장은 정말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컨설팅과 뭐 이제 자문을 해드렸지만, 어떤 필드든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정말 모두가 관심이 있어요. NFT, 뭐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한 본인의 사업을 어떻게 더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블록체인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코인은 왜 필요한가? 뭐 등등등 막 관심이 많은데 아직은 정말 뭐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들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코인 이퀄 블록체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앞으로 제 컨텐츠에서 약간 교육을 하는 컨텐츠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의 입장. 또 참 이것도 좀 아이러니? 좀 재밌으면서도 좀 아쉬웠던 게 정말 고래들 억대 이상으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투자하고 싶어 하고 여유가 좀 있고 일반 분들은 진짜 많이 힘들어하고 손절도 생각하고 계신데 특히 일반 분들 중에서 대출하셨던 분 당장 금리 인상되면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돈으로 하셔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도 비트 이더를 좀 최대한 비율을 높게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공부만 한다고 다 공부 이퀄 수익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공부가 받침이 되어야 이게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에 확신이 생길 수 있고 이 확신이 생겨야 불안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야 결국 버텨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다 대부분의 부자는 부자가 된 이유가 있죠. 뭐 로또가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고 제가 늘 보여드리는 게 이제 과거의 역사의 사이클이고 어떤 거시적인 부분들이에요. 환호할 때 팔고 사람들 울고 싶을 때 사는 거. 공포에 매수하고 탐욕에 파는 것. 고래들과 싸우다가 등이 터지는 새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고래 등에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이트 뉴스로 가겠습니다. 진짜 많은 뉴스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자 해외 국가 자체들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두바이까지 중동 머니까지도 들어오려고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이 Central African Republic이죠. 중앙아프리카가 announces plan to tokenize countries mineral. 자 보시면요. 국가 암호화폐 상고 코인도 출시를 하고요. 마치 코리아 뭐 K 코인을 출시한 겁니다. 그리고 상고 코인이 앞으로 인프라화하고 현대화하고 메타버스 프로젝트 활용을 될 거다. 중화공의 공식 암호화폐가 되었다. 또한 천연 자원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할 거다. 석유, 다이아몬드, 구리 같은 거를 토큰화할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거고요. 물론 아직까지 블루프린트들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동되는 건 알려지지 않았지만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비트코인 혹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는 것은 한 개인이 나서는 것보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생각을 해서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여기는 중화공 정부도 물론 지금 자기의 국가의 미래를 걸고 이러한 어드벤처스 한 걸 하고 있지만 선진국들 또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단순히 한 명이 들어온 거와 그 이상의 파장을 야기할 겁니다. 통합과 규제적인 측면 볼게요. 영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IMF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암호화폐 및 CBDC 현존 결제 시스템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영국은행 암호화폐 통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통합 확대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러나 요거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시작을 한 거고요. 싱가포르 규제 당국은 제한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이제 너무 노출이 됐을 때 문제점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미국의 초당적 법안, 상원의원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법안이었죠. 신디아 루미스라는 상원의원이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에서요. Fed 여기 Fed가 Master Account 개설 승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요.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계좌로 9자리의 라우팅 전송 번호로 구별된다. 연준은 현재까지 암호화폐 관련 은행의 마스터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허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법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2년 가까이 신청 절차가 연기되었어요. 연준이 꾸준하게 맡고 있는 이 마스터 계좌 개설 승인 조항이 법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법안이 발표되면 될수록 친암호화폐 법안이죠. 친암호화폐 법안이 발표하면 될수록 암호화폐 업계에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시간 문제이지 계속 푸시한다면 푸 되겠죠? 계속 밀당 같네요. 밀당. 충분히 시간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규제와 법안과 나오면 좋아요. 나오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다음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셀시우스. 저도 이제 셀시우스에 투자를 넣어놓고 아시다시피 제가 셀시우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이슈가 컸는데 오늘자 7월 7일 목요일 오늘자로 청산 포지션을 2,700불로 낮춰놨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래서 지난 7월 1일부터 쭉 대출금을 상환을 했고 2,700불로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150명 정리해고도 했고요. 회사 자체 사이즈를 좀 줄였고 운영 안정화를 위해 이사회도 재편성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셀시우스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셀시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고 워낙 뭐 퍼드라고 해야겠죠. 퍼드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루머들이 많았죠. 셀시우스가 뭐 넥소에게 팔린다더라. 셀시우스가 뱅크런을 한다더라. 뭐 셀시우스 뭐 CEO가 뭐 도망가려고 했다더라. 뭐 등등등 많았지만 현재까지는 셀시우스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회사의 어떤 건강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2,700불이면 거의 확보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식적인 입장이 꼭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넥소는 셀시우스가 아니라 발드라는 곳에 인수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여기도 대출 업체고 100% 인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시장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어떤 퍼드 뉴스들도 나오고 거래소 그리고 이런 좀 이일드를 디파이를 이제 뭐 전문적으로 하는 대출 업체들이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러면서 옥석가리기가 되고 살아남는 시장들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약세장 속 덩치 키우는 FTX 블록 파일을 인수를 했죠. FTX의 블록 파일 인수란 약세장 끝을 알리는 신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FTX의 블록 파일 인수 결정은 암호화폐 약세장의 끝이 임박했을 가능성 암호화폐 사용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계속 암호화폐 산업으로 유입이 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고 자본을 투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20억이라 그랬나요? 계속 20억 달러를 더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이긴 한데 지금 어쨌든 장기 추세 한 부분에 불과하고 바닥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주는 것. 그래서 옥석 가리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는다면 개인이든 회사든 더욱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셀시우스든 넥소 그리고 FTX 등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내십시오. 뭐 과거 한국거래소의 고팍스도 어려운 시기 있었지만 이겨내고 올라섰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과거 고팍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셀시우스도 마찬가지고 한 군데 뭐 블록파이든 넥소든 뭐 지금 건강하다고 느끼는 곳이지만 뭐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거래소든 한 군데에 100% 몰빵하지 마세요. 제가 분산 투자를 소개해 드렸던 이유도 얘기해 드리면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하는 것이지 한 거래소 혹은 한 뭐 어떤 한 회사에 몰빵하시지 마세요. 해킹 위험도 있을 수 있고 파산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 또한 그래서 다양한 곳의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USDT와 USDC 스테이블 코인의 입지는 점점 단단해지고 있어요. Circle이죠. Circle의 USDC 준비금 미 국채 80%이다. 현금은 20%이다라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유를 했고요. 국채 80% 20% 그러니까 미국 뭐 Circle equal USA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 1년간 고객 요구에 따라서 USDC 달러에 1,084억 달러를 이제 페이백 상환을 했고 한 번도 달러의 패깅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 0.003 뭐 0.01 정도 아주 그 정도도 안 되게 미만으로 계속 스테이블하게 유지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답게.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의 규정 100% 준수 중이다. 그렇습니다. 테더 또한 마찬가지예요. 테더 또한 마찬가지지만 서클이 이번 루나 UST 그 스테이블 코인 사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대로 미국과 연계되고 미국 달러와 근접하게 가지고 가는 테더 회사 또한 이익을 누렸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수혜자는 USDC죠.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핵심은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안정성만 확보가 된다면 USDC, USDT 또한 제 생각에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루나 사태 이후 게이밍 업계와 메타버스들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파트너십 또한 메타버스 사업 영역의 확장이고요. 보시면 큐브와 더 샌드박스, K컬처 이게 이제 롯데월드도 지금 이제 MOU를 맺었고 CJ ENM도 샌드박스와 MOU를 맺었습니다. 넥슨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상 부동산인 랜드에서 CJ ENM의 메타버스 공간이 탄생을 하고 K 컨텐츠 메타버스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롯데월드 메타버스 사업 파트너십을 또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롯데월드만의 컨텐츠를 샌드박스의 가상 세계에 구현할 예정과 NFT 게임 등 꾸준하게 게이밍 업계와 메타버스 업계 블록체인 기술을 힘에 업고 성장 중입니다. 특히 루나 사태로 인해서 실질적이고 보여지는 즉 실적이 눈에 보이는 게이밍이 그렇잖아요. 블록체인 업계가 어떻게 보면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루나 하나 망했다고 모든 코인이 망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샌드박스나 마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이밍 업계들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거래소 코인들 또한 눈에 보이는 즉 거래소 코인들 왜냐하면 거래소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나 없나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또한 안정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비관론자 은행을 운영하다 빅 트러블. 이분 아시죠? 피터 시프트. 유로 퍼시픽 뱅크를 운영을 하고 있었대요. 푸에르토리코에서. 근데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은행이 일방적인 폐쇄를 이제 맞이한 건데요. 비트코인의 필요성을 오히려 반증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됐죠. 소형 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현직 규제 당국, 푸에르토리코의 규제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폐쇄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아무도 계좌에 뭐 접근을 못하는 거죠. 아이러니하지만 이는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걸 오히려 부각을 시켜줬습니다. 피터 시프가 은행이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은행을 폐쇄했고 뭐 최소 준비금 요건 만족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데 자본 투입을 그래서 지금 넣으려고 했더니 이건 허용하지도 않고 준비금도 안 된다 그러고 이러한 결정 내리기 전 어떠한 사전 공지도 아무런 것도 받지 못했고 작은 은행 운영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은행 운영에서 한 푼도 벌지도 못했는데 비용은 터무니없이 높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고객들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죠. 비트코인이 17불일 때 비트코인 회의론자였는데 지금 비트코인 현재 17불이 아니라 2만 불이죠. 2,000불도 아니고 2만 불까지 갔지만 여전히 회의론자하고 본인의 은행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지금 이런 빅 트러블. 그러니까 뭡니까? 전통적인 은행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는 은행이든 다른 어떠한 전통 금융이라고 할게요. 전통 금융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오히려 피터 시프가 이렇게 보여주네요. 재밌는 뉴스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전설의 투자자죠. 호드를 해야만 하는 이유인데요. The Wolf of Wall Street. 이거 영화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영화. 근데 이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전 인물이 조던 벨포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직접 출연하셨어도 영화가 잘 됐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어쨌든 비트코인의 3에서 5년간 투자 시 수익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강력하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달라진 적은 없다. 가치가 달라진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3에서 5년간 투자하면 수익을 거둘 것을 확신한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적인 해칭 수단이다. 공급량이 제한돼 있고 2100만 딱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저장 수단으로 거래될 때가 온다. 지금 성장주라는 거,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것은 지금 나스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니라 여기 보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으면 이때가 나스닥과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이때는 정말 그 누구도 막지 못하고 올라갈 겁니다. 어디로? 올타임 하이.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그 순간인 거죠. 초기 프로젝트의 암호화폐 경우 거래소 상장 이전, 그렇죠. 1차 투자자일 때, 런치패드나 시드라운드에서 이때 매수하는 게 낫다. 당연히 낫죠. 이런 거는. 1차 초기 투자자들은 거의 망할 리가 없어요. 1차, 2차, 3차까지도. 다만 초기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돼 있다야 한다. 그렇죠. 이건 알트코인일 거기 때문에, 자발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 때려박는 건 위험하게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오른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 또한 오를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이 내린다면 무조건 내릴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소통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자주자주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